드디어 오늘 타임리프라는 거를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이제 한 셋이 끝나는데 템플릿 엔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쓰고 있어요. 좀 한번 상기를 시켜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레거시 시스템 제출도 좋고 카인드 국문도 좋고 이런 애들은 템플릿 엔진을 쓰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말이 뭔지가 우리가 동기화가 돼야 그 다음에 뭘 하는지가 더 선명해지니까. 템플릿 엔진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약간 이제 서버 사이드 개념이에요. 백엔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앞에 있는 프론트 기술은 사실 아예 이제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개념이고. 템플릿 엔진을 쓰고 있어요? 정답은? 그렇지. 템플릿 엔진을 쓰고 있는데, 즉 서버에서 뷰단을 만들어주는 그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템플릿 엔진을 뭘 쓰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린 지금 JSP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상위 외치시죠. 아마도 공공기관 베이스나 조금 이제 레거시 시스템들은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국내에서. JSP를 이용해서 그 템플릿, 그러니까 뷰단을 만들어 놔요. 서버에서. 이런 의미예요. 그때 쓰는 기술이 JSP인 거고 그 안에 표현식으로 우리가 JSTL이라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또 쓰는 거고 JSTL로 뭐 Cout 이런 거 있죠. C 네임스페이스에 out 이렇게 쓰는 게 JSP라는 뷰 템플릿 엔진에서 쓰이는 부가적인 기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아, JSP를 쓰고 있구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타일즈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얘는 뭐냐? 이거 약간 유관하죠? 유관한데 맨날 나오는 말이죠. 우리 뭐 탑이 있고 레프트가 있고 바텀이 있고 바디가 있고 총 네 등분을 많이 쓰는데 이것들을 모든 화면마다 다 소스를 내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각을 나눠 놓고 합쳐서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include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제일 머리에 드는데 타일즈 용어 자체가 조각이잖아요. 조각 내서 얘네만 관리하고 이렇게 include해서 쓸 거야 한 번에 이런 개념이에요. 모든 페이지마다 다 탑, 레프트, 바텀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타일즈로 탑.jsp 쪼개고 얘 쪼개고 그걸 XML에서 조합해요. 그죠? 그래서 타일즈를 쓸 때는 반드시 XML 파일에다가 뭔가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름 정의하고 그 밑에 자식 요소로 레프트 쓸 거예요. 레프트는 뭐 1번 쓸 거예요, 2번 쓸 거예요. 살짝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 엔진을 현재 쓰고 있고 타일즈라고 하는 이 조각 모음의 기술도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타임리프는 그럼 뭐냐? 이거를 다 총망라한 개념이에요. 이 타일즈의 개념과 뷰 템플릿 엔진 이 개념을 다 세트로 제공하는 게 타임리프입니다. 그러니까 JSP라고 부르는 거 중에 같은 레벨로 타임리프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확장자가 HTML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JSP를 우리 윈도우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근데 HTML은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죠? 그 차이예요. 와스가 없어도 우리의 그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좀 가장 큰 특징이고 JSP를 쓰면서 사실 문제되는 게 뭐냐면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바라는 게 백엔드 기술인데 JSP도 사실 자바 코딩이 돼요. 짬뽕이 되어 있는 게 제일 문제야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java 파일에 해서 쓰고 여기는 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야 되는데 편하니까 여기다가 스크립트 리시라고 하죠. 예. 꺽쇠 퍼센트 해가지고 자바 기술을 써버려요. 그러면 스파게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디자인 파일이 아닌 거지. 그거 있었는데 구입한 것 중에서 자바 파일 하나 듣고 다 JSP에다 때려 박아놓는 게 그런 것도 있죠. 예. 메일 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MVC 모델이라고 하죠. MVC 모델의 흐름 자체가 서버 사이드에서 뭔가 막 DB를 갖다 오든 뭐 가공을 해서 마지막에 뷰라고 하는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하죠. 뷰라고 하는 부분에 데이터만 주고 값만 딱 바인딩해서 보여주는 게 개념인데 이게 템플릿 엔진인데 JSP를 쓰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줄에 뭐뭐.jsp라고 해버리면 모델 투구 방식이 아니에요. 모델 1이에요. 그때는 URL이 됩니다. 그러니까 URL은
서버의 호스트절 밑에 저 위치에 저 파일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취약해요. 서버 구조를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공격자가. 그래서 .jsp로 이루어진 사이트는 웬만하면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일 확률이 높고.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몇몇 있어요. 공공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네이버. 이번 확장자가 블로그. 네이버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블로그도 있어요? 없죠.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확장자 네이버. 네이버에 블로그를 왔어요. 뭐 하나 눌러볼게요. 얘네 구조를 보자고요. 여기까지가 호스트절이죠. 앞에. 여기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브레드 팩토리 리포트라는 게 아이디예요. 블로그 서비스에 이런 아이디를 쓰는 분의 이거는 PK 렐리엄. 게시물. 이런 식으로 URL 구성하는 겁니다. 뒤에 확장자가 없죠. 이게 레스트풀하게 그냥 설계한 거고. 근데 이제 유사로 뭐 점도, 뭐 점 네이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모델 2 방식이긴 해요. 근데 레스트풀하게 URL을 설계한 건 아니고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더 성능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얘네도 혹시 그러면은 뭔가 데이터를 에이작스로 들고 오나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죠? 새로 고침 하면은 제가 올로 하면은 뭐 이미지부터 다 들어오잖아요. 패치 XHR로 하면은 에이작스로 호출한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네이버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우리 예상하는 이 파라미터죠. 프리뷰 리스폰스. 이건 돌아온 게 없었네요. 위젯. 이런 거는 HTML 요소로 그려서 갖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다는 얘기죠. div의 p 태그에 이런 거는 순수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 이런 거 볼까요? 로그. 이런 거는 제이슨으로 하고 이게 결과를 받았겠죠 아마도. 페이로드로 이제 이게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이렇게 던지는 거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REST API 방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얘네들은 SCV 다시 블로그라는 .io라는 요 서버 도메인에는 로그를 쌓는 서비스가 써 있는 거예요. 에이작스로 절로 보내는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를. 그래서 걔는 로그만 쌓고 로그만 분석해. 그래서 이런 걸 뜯어보는 재미들이 있어요. 얘도 페이로드 던졌고, 그죠? 그러면은 요 데이터가 화면 어딘가에 동적으로 그려질 건데 아마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글 같은 거. 맨 밑에 보면 이런 거. 여기가 될까? 화면에 가려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에이작스로 갖고 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딱 이너 HTML로 만들어주고 가려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를 좀 분석해 보면 쟤네들이 어떻게 구성했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론트랑 백엔드가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도 좀 하이브리드 형태를 쓴 거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좀 일부 쓰고 데이터 부분만 패치해 온다. 그러면 데이터 부분은 API 형태로 만들어 놓고 화면 가는 건 일반 컨트롤러 형태로 만들어 놓고 뷰 템플릿 엔진 뭐 타임리프도 좋고 JSP도 좋고 뭐도 좋고 아무거나 만들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M카인드랑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jsp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사이트가 이런 건데요. 네, 이게 좀 JSP로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이게 취약하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은 개발자가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이트를. 광고 엄청 돈 많이 벌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웬만한 거 다 구현해놨어요. 광고 벌써 나온다는 얘기는 네, 그냥 실거래를 내가 수집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고 자기만 볼 요량으로 그냥 클라우드 같은 데 들어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서버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시면 너무나도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기보다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서버 밑에 apt 폴더 밑에 이 파일이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URI는 어때요? 중간에 우리가 리퀘스트 매핑에다가 아무거나 주면은 그게 그냥 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유추가 안 되는 거죠. 실제 위치랑 이 패스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숨김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저기 없는데 오묘하게 JSP인 것처럼 다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URI 패스에다가 우리가 뒤에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jsp로만 남겨도 되죠.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분은 리얼로 제가 개발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시 중에는. 근데 뭐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거라서 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다니실 때 그런 걸 좀 분석해 보시면 재밌어요. 뭐 다트도 한번 보시고 다트는 어떻게 돼 있나. 얘들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갖고 오나 다트였던 것 같은데요. 전체를 갔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FCB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패치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무조건 다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다 눌러보시면 요거 하나에 다 있는 겁니다. 소스가. 그래서 내가 밑에서 만약에 근데 얘는 뭐 이 페이지 누르면 전부 다 가서 갖고 오는 거죠. 통을. 이런 애들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이 목록만 이제 개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그만한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고 캐싱을 뒤에다 해놓으면 잘 안 바뀌는 페이지는 이게 좀 빠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 자체가 오늘 할 주제랑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져봤어요. 스프링에서는 공식적으로 템플릿이 타임리프를 이제 설정,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그냥 타임리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TML 확장자를 만들어서 어떤 위치에 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만든 값을 바인딩 해줄 거는 우리 뭐 이렇게 달러에서 중괄호 여닫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JSTL, 그러니까 JSP로 썼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거기다 자바 소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HTML 확장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프리마커랑 머스타치라고 그러는데 얘네들도 JSP 타임리프처럼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있는데 거의 이제 이걸 굳이 쓰시는 경우에는 타임리프를 제일 많이 씁니다. JSP는 정말 오래된 특히 국내 그 정도만 거의 쓰이고 있고요. 다트는 아마 JSP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JSP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런 특징으로 이건 좀 지양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JSP를 써서 무방한데 뭔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JSP를 쓰시면 첫 페이지가 느리죠. 한번 컴파일 돼야 되니까. 첫 콜이 무조건 잠깐 렉이 살짝 걸립니다. 클래스 파일로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첫 페이지부터 빠르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 건데 타임리프를 실습해 보려면은 HTML 소스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럴 때 AI를 쓰시면 좋아요. 자, HTML을 하나 만들 건데 탑이랑 레프트랑 바텀이랑 바디 영역으로 구분된 HTML 하나 만들어줘. 를 챗GPT에 한번 쳐보세요. 탑. 이게 질문입니다. 탑, 레프트, 바텀, 바디 영역으로 구분된 HTML 파일 만들어줘 라고 치시면 뭔가 이렇게 나오죠. 깜짝 놀랐겠다.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얘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은 게 이게 미국에 서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활동 시간은 그들의 밤입니다. 서구권에. 그래서 좀 챗GPT가 장애가 많아요. 근데 잘 장애가 안 나요. 우리가 쓰는 시간에. 저는 장애 나면 메일로 받고 있는데 그 새벽에 많이 올라요. 새벽에. 좀 다르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자기가 지금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던져보면 또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해요. 항상 같은 답은 아니야. 그래서 뭐 얘를 쓰셔도 되고 쟤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실습도 할 수 있다는 거 정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실습을 위해서 뭘 받으실 거냐면 두 개 다 받으세요. static.zip하고 template.zip 두 개를 다 받아 놓으세요.
받아두시고 그 사이에 하나를 더 해볼 건데 그 얘는 클루드라고 좀 불러요. 클루드.ai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데 요게 개발자들한테는 그 AI 엔진 중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얘도 로그인을 안 하고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없는 분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얘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죠. 그러면 뭔가 차이가 느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뿅 해서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클루도라는 엔진은 약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제가 소스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UI UX가 그 개발자 친화적이에요. 이걸 바로 퍼블리시 누르면은 어딘가에 올려서 정적인 HTML을 서비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개발할 때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고 나머지는 별건 없어요. 내가 여기다가 뭐뭐뭐 하면 여기 막 소스가 쫙 바뀌어요. 동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뭔가 하기에 좀 좋아요. 그런데 탑 영역에 안녕하세요 문자열 넣어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추가 주문을 했어요. 그럼 여기 수정하면서 바로 착 바뀌면서 이런 게 되고 자세히 보시면 아래 이제 버전 2의 2, 그러니까 기존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클루드가 개발할 때는 좋더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성격에 맞게 쓰시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뭔가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소스가 있어요. 그럼 소스를 긁으세요. 거기다 딱 붙여놓고 해석해줘. 타다다다다다. 먼저 실습할 거는 뭐냐면 두 개의 찝을 받으셨을 건데 스테이틱점 찝을 앞쪽을 풀어보시면 하나의 HTML이 있을 겁니다. main.html 그 녀석을 어디다 넣으시냐면 자, 이제 경로가 중요해요. 다시 쫓아가 볼게요. src 밑에 우리가 메인이라는 곳에는 자바와 리소스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바가 컴파일되는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java 파일이 여기 위치하면 되고요. 우리 쿼리를 리소시스 밑에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리소시스 밑에 보면 아마 스테이틱이 원래 있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드린 HTML, main.htm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따라서 하시면 돼요. 스테이틱 밑에 main.html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금 전 AI로 구워낸 통 HTML 파일이에요. 뭐 탑, 레프트, 바디 콘텐츠까지 다 있는 거. 전체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을 잠깐 뜯어보면은 HTML 별거 없습니다. 스타일 태그만 이렇게 그 트리를 좀 이렇게 줄여주시면 구조가 간단해요. div로 탑 있고 바디 밑에 그죠? 탑 있고 레프트 있고 바디 있고 바텀 있고 이렇게 그냥 내 영역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고 오른쪽에 살짝 뭔가 뜨죠 이렇게 여기서 이걸 딱 눌러보시면 이걸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길잖아요. 다시 스타일을 제외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보면은 내가 현재 여기 상단에 어느 정도 뎁스까지 와 있는지가 여기 보이고 그죠? 아 지금 스타일 태그 밑에 있구나 가 보이고 하단에 어느 파일에 있는 뎁스가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클립스보다는 괜찮아요. 네. 진짜 작업하실 때 이거 뎁스 찾기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네. 기본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괜찮고 위로 올라갈 때는 뭐 이렇게 헤드 딱 누르면 위로 딱 올라가지고 그죠? 스타일 딱 누르면 그 위치로 이동하고 이렇게 잘 보시면은 줄로 이렇게 블럭이 딱 보일 겁니다. 이렇게. 예. 뭐 그런 것들 사소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디테일한 작업하실 때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아까 제가 캡처해 넣었던 그 HTML 통파일 그대로고요. 사실 뭐 여기서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아서 스타일은 잠깐 접어놓고 보시면 뭐 문맥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대로 서버를 런해 보십시오. 부트런. 우리는 지금 뭔가 타임리프를 뭐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스테이틱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부트런해서 실행해 보시고 맨날 우리 로컬호스트에 API 당만 했는데 드디어 이제 뭔가 화면 로컬 호스트에 main.html 이렇게 뭐 입력해 보십시오. 근데 스테이틱이 뭐의 약자겠습니까? 뭐 이제 정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스테이틱. 그래서 우리가 주로 웹 서버에 가는 게 이 파일이에요. 이미지, CSS, JS 파일. 아, 떴네요. 네. 그거는 로그였던 것 같고. 자, 실행해서 잘 뜨죠? 저기 것들 해보시면 떴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적 자원, 그러니까 웹 서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통캣이나 제우스나 모든 와스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의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스펙 갖고 있기 때문에 통캣 하나만 띄우거나 와스 하나만 띄워도 정적 자원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퍼포먼스 때문에 웹 서버를 따로 둘 뿐이죠. 그래서 요 스테이틱이라는 곳이 루트예요. 그런 자원들. 요 밑에다가 만약에 우리 뭐 지폼이라 그러면 지폼을 이런 데다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웹 컨텐트라는 거 밑에다 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서블릿 2.0에서는 이제 거기가 루트고, 이제 스프링에서는 리소스 밑에 스테이틱이 원래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뭔가를 두시면 돼요. 정적 자원. 그러면 URL 자원은 여기다가 이제 요청하시면 돼요. .html, .image, .css, .js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예상컨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뭔가 했어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할 때 여기다 넣어서 배포하면 그 자료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 있는 거예요. 그 뭐 우리 뭐 앞으로 뭐 도입할 어떤 프레임워크가 됐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테이틱이라는 곳 밑이 루트다. 정적 자원에. 네.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두고 자르러 말면 얘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면 똑 떼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웹서버로 보내면 그대로 디플로이 하면 돼요. 이미지며 JS며 이런 애들이 이제 별도로 똑 떼어지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요청을 받을 때 .jpg, 뭐 .html 이런 거는 웹서버에 있으니까 내어주는 거고, 우리 뒤에 이제 확장자 없는 거 그런 애들만 와스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드 안 하고 파일 하나 추가하면 바로 인식하는. 자르 안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빌드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웹서버를 따로 두실 거면은 거기다가 그냥 바로 디플로이를 하면 되니까. 지금 우리처럼 웹서버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는 안 되죠. 예. 밝히면 예. 어쨌든 다시 읽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그걸 도와주는 뭐 스프링 데브툴즈나 이런 툴들이 있어요. 로컬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막 바뀌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정적 자원이 들어간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제 주로 HTML 같은 게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뷰 템플릿 엔진을 쓰지 않았어요. 예. 정적 자원은 이렇게 디플로이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것도 어플리케이션.야물에 패스를 바꿀 수도 있어요. 스테이틱이 아니라 뭐 다른 폴더, 어떤 ABC 리소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는 바꿀 수 있지만 가만히 두시면 그 스테이틱이 루트가 됩니다. 설정을 바꿔놨었나? 잠깐만요. 바로 찾아지나 한번 볼게요. 스테이틱. 웹 리소스 스테이틱 로케이션 요겁니다. 얼티밋 쓰면 바로 딱 검색이 되네요. 패턴은 어떻고 이제 위치는 어떻고, 이 뒤에 건 예시예요. 클래스 패스로부터 리소시스의 뭐 어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은 박단자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하고 되죠? 어떤 거는 스테이틱에서 받아 이런 룰인데 이런 게 다 보통 웹서버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점두는 뒤로 보내, 뭐 슬래시는 뒤로 보내 이런 식으로 세팅하죠. 나머지 이제 마임 타입에 잡히는 거, JPG, 뭐 HTML, CSS 이런 거는 웹서버가 처리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의 컨피그 파일에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접수 창구니까 처음에. 그래서 앞에서 자기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은 바로 내어주는 거고 안 되는 거는 뒤로 넘기는 거죠. 그게 이제 와스고 콜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점두라고 해놨죠. 와일드카드 점두는 무조건 제우스로 넘기는 설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웹서버랑 와스를 세팅해서 쓰죠.
똑같아요. 뭐 이런 거 들어가도 뒤에 뭐 자를 하나로 띄우더라도 결국 웹서버에 세팅이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게 스태틱 자원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메인 됐어요. 근데 뭐 서브 메뉴 하나 들어가면 똑같죠. 아까 타일즈 개념으로 탑이랑 레프트랑 바디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소스에. 이거 중복이잖아요. 그러면은 레프트 메뉴 하나가 바뀌었는데 뭐 다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타일즈 개념으로 파일 하나만 관리하고 얘를 인클루드해서 쓰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임리프라는 게 필요한데, 그죠? 드디어 이제 뷰 템플릿 엔진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문을 빌드 점 그래드에 뭔가 해야겠다는 느낌이 확 들죠. 제가 드렸던 거에는 빌드 점 그래드가 없구나. 네. 그래서 요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이 나신다면 MVN 레파지토리 그렇죠? 가셔서 타임리프를 한번 쳐보세요. 좀 어려워요. 네, THYM 이렇게 시작해요. 시간의 그 타임이 아닙니다. 타임리프를 쳐보시면 스프링부트 스타터가 있고 그냥 타임리프가 있고, 그러니까 타임리프는 스프링이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타임리프라는 뷰 템플릿 엔진이 존재하는 거고 프리마커, 머스타치 다 똑같아요. 근데 스프링에서 정식으로 채용해줬기 때문에 채택을 했기 때문에 스프링부트 스타터 패키지로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스프링부트 스타터를 눌러야겠죠. 우린 부트를 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마 부트 버전이 3.3.3이었죠. 네. 근데 3.3.4가 나온 걸로 봐서는 또 부트가 마이너가 버전업이 된 것 같아요. 3.3.3이 맞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3.3.1이고 저는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거를 클릭을 하셔서 뭐 저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드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3.3.1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적용해 놓은 걸 보시면 버전이 없죠. 그러면 승계합니다. 스프링부트 스타터는 밑에 다 요 버전을 다 승계해요. 그러니까 안 쓰셔도 돼요. 이거 3.3.4 받아도 되는 건가? 그냥 여기다 어차피 이렇게 기재할 거라서 쓰셔도 아마 그게 에러가 나거나 강제적으로 원래 스프링부트 버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종속성에서 이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만 따셔서 뒤에 버전 뺀 형태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콜론이 하나죠. 원래는 콜론 2개 쓰고 3뎁스로 버전까지 마지막에 써주는 건데 생략이 가능해요, 버전. 유일하게 이게 스프링부트 쪽 스타터 계열은 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메뉴에 요 프로퍼티 여기만 바꿔주면 돼요, 버전. 그러면 알아서 다시 스프링부트도 버전업이 되는 거예요. 레이어 디렉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이얼렉트인데 타임리프 쳤을 때 안 나왔나요? 뒤로 가볼까? 밑에 보시면은 있죠. 다섯 번째 결과물에 타임리프 레이아웃 다이얼렉트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3.3.0 받으셔서 이거 복사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타일즈 개념이에요.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있는데, 우리가 조각을 다 만들고 모아서 쓰기 위해서 타일즈 쓰잖아요. 그 모아주는 역할,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레이아웃이니까. 조각을 내는 거는 타임리프 자체의 기술만으로 가능하고 그냥 인클루드해서 쓰면 되는데, 이거 인클루드 절도 또 다 소스마다 있으니까 레이아웃 안에다가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줄을 써주시고 그래드에서 새로 고침해 주시거나 아이콘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디펜던시 밑에서 웨이브 밑에 디펜던시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 모른다 해요. 그러면은 빨리 찾는 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블로그가 제일 빠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것들은 대부분 커먼한 것들이 많아서,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 가면 돼요. 사실은 타임리프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 가면은 뭐 이런 게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빠른 길을 찾는 거죠. 아니면 AI에 물어보시면 돼요. 타임리프에 내가 레이아웃을 쓸 건데 그 그래드를 써. 빌드점 그래드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거나 이제는 AI 많이 물어보면 되겠죠. 옛날엔 구글링으로 하던 걸. 근데 이것도 레이아웃 개념이 있다는 걸 모르면 검색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얘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인 거고 타임리프는 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의 모음집으로 레이아웃 구성해 놓으면 편해서 레이아웃이라고 또 다른 플러그인이 생긴 겁니다. 얘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타임리프는 얘예요. 얘. 근데 패키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거는 이제 스프링에서 공식 지원하기 위해서 스타터 패키지로 얘들이 만들어준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요 패키지가 들어가겠죠. 요 패키지. 제조사 쪽. 그거를 스프링에서 스타터라는 걸로 묶어놨을 뿐입니다. 됐죠? 이 두 가지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깅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포해 드린 걸로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안 하셔도 되고요. 타임리프 설정도 있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yaml 드렸던 거예요. 야물에 타임리프로 원뎁스로 시작하는 게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그 노션 페이지 가셔서 파일 여신 다음에 갖고 오시면 돼요. 없나요 여기? 여기에 제가 어플리케이션.yaml 4주차, 5주차? 네, 여기다 넣어놓은 거. 있네요. 맨 밑에 여기 있죠. 4주차 PR 및 타임리프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yaml 요걸 눌러보십시오. 네. 그걸 누르셔서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스프링 밑에 있어야 되네요. 지금 이제 타임리프 단독을 썼는데 원래는 스프링 점 타임리프로 시작되게끔 해서 캐시 트루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스프링부터 스타터니까 이렇게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거를 어디다 복사하시냐면 스프링 밑에다 복사를 해서 넣어보시죠. 뭐 헷갈리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소스 밑에다가 그냥 스프링 밑에다가 투뎁스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저기 스프링 부트 스타터를 안 쓸 때는 그냥 타임리프가 원뎁스로 들어가서 써도 되는데 물론 아까처럼 써도 이제 지가 알아서 해석을 해요. 해석하는데 스프링 부트 스타터 패키지로 들어오면서 요 밑에 여기가 정의치긴 합니다. 이네이블 트루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고 스프링 안 쓰겠다 그러면 false로 바꾸시면 되는데 안 쓸 거면 선언을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프리픽스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서픽스랑 프리픽스는 위치에 대한 얘기인데 클래스 패스로부터 템플릿츠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없죠. 스테이틱은 있지만 템플릿츠라고 하는 폴더는 없을 거예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리소스 밑에다가 뭔가 따라해 보셨나. 아까 제가 압축을 템플릿.zip이라고 해놓은 거는 여기를 압축한 거예요. 오늘 실습 파일 재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출발하는 프리픽스가 템플릿.으로부터 출발한다. 클래스 패스로부터. 그러면 리소스까지가 클래스 패스 잡아주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 밑에 있는 거를 참조를 하는데 프리픽스는 뭐겠습니까? 그냥 앞에 붙는 거예요. 무슨 패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프리픽스는 뭔가 우리가 리턴할 때 앞에 붙이는 거, 서픽스는 맨 끝에 붙이는 거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프리픽스라는 여기 지금 잡아준 값이 무조건 앞에 붙을 거고 서픽스는 .html 이거는 무조건 앞뒤로 붙을 거니까 나중에 컨트롤러 같은 데서 리턴할 때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중간에 스트링으로 리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프리픽스, 서픽스니까. 그래서 풀패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조가. 이해되시죠? 이따가 뭐 이제 컨트롤러 같은 거 좀 그 소스 보시면은 요게 생략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 뭐 확장자 이런 걸 붙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캐시인데 캐시를 쓰겠냐 안 쓰겠냐의 의미인데 제가 여기 써놨죠. true는 운영할 때 쓴다. 그러니까 이 템플릿을 true로 해놓으면 가동할 때 그 저걸 한번 쫙 메모리에서 읽어서 가요. HTML을. 그러니까 컴파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JSP를 쓸 때는 .class 파일로 한 번은 컴파일하기 때문에 최초 1회가 느린데 반응이 굼뜬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개발할 때는 우리가 뭔가 바꿔가면서 많이 쓰니까 false로 주고 변경 내용이 즉시 이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할 때는 false로 두고 가동할 때는 그 true로 둔다. 그 정도고 그 HTML 파일 안에 있는 인코딩이 UTF-8이다. 안 써주면 서버의 기본 인코딩을 따르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뭐 대단히 특별할 건 없어요. 프리픽스, 서픽스 정도랑 캐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거의 복붙입니다. 이대로 아 그렇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됐죠? 여기까지 뭘 말하려다 말았는데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확장자에 그냥 주면 된다. 아 참고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서버 인포라는 개념을 레거시 소스에서 많이 써요. 어떻게 씁니까? 서버 인포를 서버.properties라는 걸 서버에 하나 올려놓고 dev, 테스트, 리얼 1, 리얼 2 이런 식으로 뭔가 파일을 만들어 놓고 소스에서 자바 소스에서 그걸 읽어가지고 is 뭐 dr 서버냐 if 문으로 그죠? if 테스트, if dr, if 리얼 이렇게 쓰고 있죠. 이 사상을 스프링 같은 데 가서는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입해 주는 거예요. 실행할 때 얘는 dev 모드야 리얼 모드야 테스트 모드야를 주입을 해주시고 이 어플리케이션 점 야물을 바꿔 썼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dev 이런 파일이 하나 있어요. 다시 리얼 다시 테스트. 그래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점 야물이 기본적인 이제 어디서나 쓰는 개념들이고 여기서만 쓰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또 선언해 주셔서 쓰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DB 경로 같은 거. 그죠? 그럼 DB 경로 같은 걸 우리가 여기 잡았잖아요. 여기 잡았는데 개발 서버랑 테스트 서버랑 리얼 서버 다 다르잖아요. 그런 애들은 파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행할 때 spring.active 프로파일로 파일 요건데 어디 갔니? 여기 있다. 프로파일즈의 액티브라는 모드를 dv, 테스트, 리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그 뒤에 있는 요 이름을 대시로 해서 읽어서 그걸 로드를 해버려요. 그래서 if 그걸 다 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요거는 우리 내부 API, 외부 API 보시면은 야물이 3개, 4개, 5개 있을 거예요. dr, 뭐 다시 리얼, 다시 테스트. 거기에 각 개별로 이렇게 달라져야 될 것들은 그런 데다 관리하고요. 아무데나 안 바뀌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설정하기 때문에 얘랑 프로파일로 설정해 놓은 얘를 같이 읽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기능을 쓰기 때문에 실행할 때 기본 프로파일을 주입을 해줄 수 있어요. 실행할 때. 자바 마이너스 자르 마이너스 v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까 스프링 점 프로파일 점 액티브는 리얼 실행하는 쉘에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호스트 거기다가 쉘로 if문해서 이게 호스트 뭐 개발 서버면은 dv 테스트 서버 이런 식으로 if문을 거기다 짜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 놓으면은 소스 안에서 뭐 if 해가지고 서버 인포 불러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실행하는 모드 자체를 주입받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퍼티도 나눠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 뭐 여기서만 쓰이는 거.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좋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컨트롤러를 가동해서는 쓰고 싶지 않은데 개발 테스트에는 써야 되는데 체크인을 해야 돼. 그럴 때 프로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dv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클래스는 dv 프로파일로 들어왔을 때만 이게 보여요. 그러면 체크인을 해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프로덕트 환경에서는 리얼 이런 식으로 해놨을 거니까
얘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if문을 어노테이션의 프로파일 설정만으로 좌지우지를 할 수 있어요.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달리 이제 똑같은 개념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좋냐면, DV 있고 테스트가 있는데, 스테이징 서버라는 게 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스를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언제 느꼈냐면은, 저희 뭐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별도 서버를 만들었잖아요. 테스트 3번, 4번 이렇게 부여했었는데, 서버.info에 다 넣어줘야 돼, 다. 불러오는 소스도 다 가가지고 if문 또 만들어줘야 되고, 영향도가 엄청 큽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야물 하나만 만들고 주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소스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DR 환경이든 개발 환경이든 리얼 환경이든. 훨씬 유연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됐죠? 네. 뭐 그렇게 쓰입니다. 그렇게 쓰이고. 자꾸 당기려고 했는데.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폴더를 어떻게 나눴냐면은 include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pages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큰 틀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include 밑에 fragment가 조각이에요. fragment가 이제 조각인데 이게 우리가 top.html, left.html, body.html 뒤에 제가 그림을 아마 넣어놨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프래그먼트, 하나의 프래그먼트, 하나의 프래그먼트예요. 여기도 하나의 뭐 프래그먼트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스를 딱 펼쳐보면 include 밑에 프래그먼트 밑에 보면은 탑, 레프트, 뭐 헤드는 제가 중간에 필요해서 더 넣은 거고요. 바텀 이렇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쪼갭니다. 쪼개고 레이아웃은 하나예요. 그럼 레이아웃 안에 가면 요 include 밑에 프래그먼트 밑에 탑, 레프트, 콘텐트, 바텀, 헤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불러 모아주는 거예요. 조각을. 그러면 개념이 들어오죠. 레이아웃은 프래그먼트 조각들을 모아놓은 템플릿. 그리고 위에 있는 프래그먼트들은 각각의 조각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여기까지? HTML하고 이제 어떻게 탑은 요거밖에 없어요. 소스가. 그래서 제가 통 파일을 되게 간단한 걸로 온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니까. 레프트 볼까요? 레프트 이거. 그 통 파일로부터 떼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디자이너로부터 퍼블리싱된 통 HTML을 받을 거예요. 거기서 공통된 부분들은 이렇게 프래그먼트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타일즈랑 개념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카인드 소스는 타일즈 썼죠, 거기는. 네. 타일즈, 자, 보세요. 우리가 스트러치라는 컨트롤러 썼을 때, 프레임워크 썼을 때도 타일즈가 지금 붙어 있죠. 근데 스프링으로 돌아갔는데 타일즈 또 썼죠. 이거 하나의 프레임워크라는 얘기예요. 타일즈도. 그래서 스프링 MVC의 컨트롤러와 타일즈를 결합해서 써놓은 게 지금 현재 레거시 엔카인드가 되는 거고, 스프링 부트에 와서도 타일즈 쓸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타임리프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 레프트, 뭐 바텀, 그리고 헤드는 뭐겠습니까? 이거 중간에 이거. 네. 헤드 영역. 이렇게 스타일 태그 있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아까 봤었죠? 타이틀 있고 뭐 이제 헤드, 말 그대로 헤드. 거기를 저는 또 분절을 한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이렇게 된 4가지의 파일을 디폴트 레이아웃.html에 가보니 헤드 영역에 그죠? 요 프래그먼트 헤드를 넣고 그죠? 탑 영역에 include 이거 지금 문법은 말씀 안 드렸어요. 문법 말씀 안 드렸고 탑이라는 프래그먼트 넣고 레프트라는 프래그먼트 넣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 놓고 실제로 여기까지 가볼게요. 페이지스 안에 가보면 이 바디 안에 들어올 여기 블럭해서 콘텐트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올 실제 바디 HTML만 딱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메인 페이지.html이라고 하는 컨텐트 영역의 HTML에 상단에 보면 어떤 레이아웃을 쓸지를 제가 정의해 놨어요. 디폴트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썼고 거기에 컨텐트 영역에다가 이 아래 내용을 넣어줘. 어렵죠? 여기서부터 쫓아가면 얘는 탑, 레프트, 바텀이 없어요. 이 소스 안에는. 그죠? 근데 상단에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세 개는 다 네임스페이스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붙이시면 돼요. 강제적으로 붙이시면 되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우리 그 Cout 할 때도 앞에 보면은 네임스페이스를 C 땡땡 이렇게 잡아줘요. 그 네임스페이스인데, 레이아웃 땡땡에서 데코레이트 해가지고 위치 루트로부터 include의 레이아웃의 디폴트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을 잡아줘. 안에 있는 거는 파라미터입니다. 파람 타이틀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 타이틀에 들어갈 거예요, 파라미터. 그러면 종목 정보라고 이렇게 탭에 뜨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요 레이아웃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 중에 컨텐트라고 있을 거야. 거기다 넣어줘. 그거예요. 요 레이아웃, 디폴트 레이아웃을 잡아줘. 컨텐트라는 프래그먼트에다가 아래에 있는 녀석을 넣어줘. 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 레이아웃을 가보니 여기는 탑이 있고 레프트가 있고 바텀이 있고 헤드가 있네? 그럼 또 이제 자연스럽게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파일은 정의된 대로 가보면 있겠죠. 그죠? 약간 이런 구성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설명으로 돌아오면 프래그먼트는 일단 조각을 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중복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레이아웃대로 쪼개는 거예요. 설명하기 쉽게 탑, 레프트, 바텀, 뭐 헤드 이렇게 나눈 거고, 레이아웃은 이 조각의 모음셋이에요. 여기 탑은 요쯤에 오면 되고 레프트는 요쯤 오면 되고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 컨텐트 영역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제 쓰게 될 바디하면 지금 타일즈도 가서 보시면 똑같아요. 그죠? 이런 구조예요. 이걸 XML로 했을 뿐입니다. 저 설정을.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는 이 탑, 레프트, 바텀이 아니라 가운데 컨텐트만 집중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 다 페이지스에다 넣고 컨트롤러에서는 이 위치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 파일로부터 레이아웃 참조 들어가 있죠.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면 프래그먼트 참조 들어가 있죠. 타고 해서 이렇게 인클루드 되는 겁니다. 이 구조입니다. 말로는 좀 어려운데 가장 쉬운 샘플 넣어드렸으니 요거는 이제 스터디 끝나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 HTML로 나눈 거니까 실무에서는 좀 더 복잡한 게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보통 디자이너 분들이 div에 뭐 컨테이너 밑에 레프트 에어리어 뭐 이렇게 이름을 그래도 명시적으로 잘 달아주세요. 그거를 가지고 잘 쪼개주시는 게 각 사이트의 공통을 잡는 룰이 되는 거예요.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쪼갤 거냐 이거. 그러면 이제 똑같죠. 레프트에 들어올 거는 변수로 받으면 돼요. 서버에서 db 조회해가지고 레프트 메뉴 지금 우리 쿼리로 예를 들어 해오면 뭐뭐뭐가 들어가면 돼를 하나의 서비스로 호출해서 갖고 오고 여기다 파라미터 던져주고 포문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반복문을 표출할 수 있는 타임리프 문법이 있겠죠. 우리 C의 for each문처럼 얘도 for each예요. 그냥 each였나? 네, 어쨌든 실습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던져서 이 조각 모음을 레이아웃이 만들어주고 나는 가운데만 내용 딱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리프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건데 이 파일은 지금 head.html 예시예요. head.html에 상단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HTML이라고 들어가는 건 HTML5 표준이고 닥타입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XML 네임스페이스 땡땡에서 TH라는 프리픽스를 쓸 거예요. 타임리프 약자예요. 타임리프 약자고 요거는 요게 정의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고정입니다. 고정.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서부터 이제 TH라고 땡땡 들어간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여기서 기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 땡땡 프래그먼트니까 프래그먼트를 선언하는 거예요. 얘는 선언하는 건데 헤드 프래그먼트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타이틀 가로 닫고 제가 아까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 먼저 보셨죠? 여기는 타이틀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밑에서 골뱅이 그 달러 기호에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서 타이틀 이렇게 쓸 거예요. 받아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펑션 만드는 것처럼 파라미터도 던져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타이틀 객실 TH에서 텍스트 요게 cout이랑 똑같습니다. cout. 자바로부터 던져진 요 변수를 대입해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타이틀이라는 거는 무조건 얘를 호출하는 데서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게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밑에. 여기까지 뭐 생소하지만 생소하지만 뭐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돼요. 탑은 보시면 뭐 여기는 뭐 주입받을 것도 없고 그냥 그죠? 뭐 별거 없어요. 탑 영역은 보통 뭐 탑 메뉴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원 메뉴라서 뭐 별건 없습니다. 들어가고 레프트 메뉴예요. 레프트는 제가 임의로 li 태그로 이렇게 두 개를 선언했지만 db로부터 값을 갖고 와서 컨트롤러부터 조회가 끝난 거를 받아서 여기다가 포이치문 같은 걸로 이렇게 반복문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시로 그냥 하드코딩으로 두 개를 한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th 네임스페이스 선언해 줬고 th 프레그먼트 이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바텀 별거 없죠? 바텀은 보통 뭐 카피라이트나 카피레프트 같은 거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하드코딩된 그런 영역이 들어가는 거고 이 녀석을 바텀 프래그먼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얘를 더블 클릭 여기서 그냥 이 아이콘 눌러보시면 바로 그 부분만 분절은 해놨지만 확인이 바로 가능한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실제 여기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은 상단에 레이아웃이 좀 달라요. 아까 우리 XML 네임스페이스에 가서 TH는 원래 있던 거고 그 밑에다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또 들어갔어요. 이것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리프의 헤드 영역을 요 위치에 딱 넣어준 겁니다. 이제 보통 상단에 이제 헤드가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헤드인데 th 땡땡에서 아까는 뭐 프래그먼트에서 선언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리플레이스라는 것만 썼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있는 요 헤드라는 태그에 다음에 위치하는 요 프래그먼트를 갖고 와서 대체해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술술 풀리겠죠. 물결의 중괄호 여닫는 거는 루트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참조할 때 무조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참조할 때 include 그죠? include로부터 템플릿이 이제 현재 루트니까 include의 프래그먼트에 헤드라고 하는 프래그먼트를 갖고 와가 되는 거고 콜론 두 개는 문법입니다. 문법. 그래서 요 헤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아까 이름을 그냥 펑션 호출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파람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서버로부터 받아와서 여기도 주입해서 넘길 거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해당하는 그 소스의 타이틀에 뿌려질 이름을 주입해주면 돼요. 변수로. 받아와서 그러면 타이틀 태그에 딱 박히는 거죠. 어렵죠? 호출해서 너무 복잡한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응용으로 넣은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바디 영역은 탑이 위에 있고 레프트가 있고 컨텐트 영역이 있고 바텀이 있고 각각의 프래그먼트의 위치와 이름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레이아웃. 그리고 th-땡땡에서 블럭이라고 하면은 여기 위치를 뭔가 그냥 넣을 거야. 삽입할 거야. 인서트, 어펜드나 인서트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컨텐트라는 영역을 잡아놨고 우리가 밑에서 페이지스라는 곳에서 상단에 프래그먼트 컨텐트의 위치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바디 구문이 이 위치에 들어갈 거야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 컨텐트 영역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다가 제가 문법을 간단한 거 써놨어요. 간단한 거. 이거 뭐 앞에 건 해석할 거 없죠. div 하나 선언했고 h2 p 태그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러에서 뭔가 값을 넣어줄 거예요. 메모리에다가 넣어주면 꺼내서 쓰는 문법 두 개입니다. 아까 th의 텍스트는 하는 게 하나의 Cout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아래 것처럼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렇게 주시면 이 스팬 태그 자체에 값이 들어가요. 이렇게 주셔도 되고 이거 좀 귀찮으면 다이렉트하게 중괄호 두 개 위에 거죠. 중괄호 두 개에 이렇게 달러에 이렇게 주시면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딱 들어가요. 우리 그 스크립트릿에서 JSP에서 퍼센트하고 는 하시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문법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위에 것처럼 주입하셔도 되고 아래 것처럼 주입하셔도 상관없어요. Cout 개념입니다. 얘는. 그러면 필요한 escape도 여기 속성으로 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escape도.
Cout은 기본이 escape를 처리하죠.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은 HTML 특수 기호로 바뀌죠. 그거를 또 트루퍼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적으로도 이렇게 주입하시면 좀 안전하죠. 값이. 맨날 나오는 우리 그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Cout으로 많이 처리하셨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되죠? 뭐 설명이 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드린 파일은 그대로 위치에 넣으시고요. 컨트롤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UI 컨트롤러라고 같은 위치에. 기존에 제가 UI 안 붙은 거는 레스트 컨트롤러예요. 이제는 UI 컨트롤러라는 거를 새로 만드시면 돼요. 파일을 만드시는데 기존하고 달라진 게 레스트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제 어노테이션이 그냥 컨트롤러죠. 그리고 얘는 스웨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API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임플리먼트에서 스웨거를 뭐 가져오실 부분도 없고 화면 컨트롤러예요. 그냥 화면 이동하는. 똑같이 우리 REST API 만드는 것처럼 슬래시에 메인 이렇게 줄게요. 또는 그냥 뭐 슬래시 하나만 두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도메인만 딱 치면 처음 나온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몇 줄 없죠? 사실 말도 안 되지만 뭐 메소드면 컴패니 리스트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냥 뭐 메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홈, 뭐 메인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의미 없습니다. 이건 결국 위에 있는 get 매핑이 되고. 그래서 첫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는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나요. 이렇게 슬래시는. 그러면은 도메인만 치면은 첫 페이지가 요 컨트롤러에 매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아까 우리 스태틱스에다가 index.html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메인 페이지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지금 실습이니까 이렇게 둘게요. 메인이고 그동안 안 보이던 모델이라고 하는 뭔가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모델에 모델 이렇게 하나 선언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로그 한 줄 찍고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해서 키 밸류를 넣어요. 참고로 모델이라는 객체는 그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뷰 템플릿에 던지는 그 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뷰에서 나중에 쓸 키 밸류를 넣어줘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는 겁니다. DB의 조회 결과 뭐 이런 게 되겠죠. 위에 딱 올리셔서 Alt 엔터 치시면 바로 클래스가 임포트 됩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 그동안 쓰지 않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은 왜냐면 저는 이걸 바로 API 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다는 뜻이. 얼티밋으로 궁금하면 넣어보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바로 탁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 뭐 DB를 조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시는 건데 이 밑에다가 지금 모델점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제가 뭐 의미 없는 키밸류를 던졌는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서비스 호출해서 뭐 아까 get users 같은 걸 호출해가지고 목록을 뭐 3줄짜리 들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담아서 뒤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뷰 템플릿 엔진에서 포이치문이나 이런 걸로 반복문으로 그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거고. 자, 그래가지고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차이점은 REST 컨트롤러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러입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응답이 제이슨으로 나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만드실 때 응답 그 반환형이 보통 스트링이에요. 이 스트링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선언해준 뷰 템플릿의 위치, 파일 위치를 의미해요. 그 맨 밑에를 먼저 보시면 리턴에 페이지스의 메인 페이지 이렇게만 들어가 있죠. 자, 아까 프리픽스랑 서픽스 기억나시죠?
그러면 앞에 슬래시 템플릿에 그죠? 생략되어 있는 거고 페이지스의 메인 페이지에 서픽스가 .html 그럼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서픽스랑 프리픽스를 쓰지 않는 뭐 경우도 있어요. 걔를 생략해 버리시면 여기다 풀패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길어지니까 이렇게 보통 짭니다. 그러면 그 위치로 제어권을 돌려줘요. 컨트롤러. 그러면 그제서야 뷰 템플릿 엔진 HTML을 만나고 아직까지는 서버 사이드예요. 거기서 우리가 모델에 담아놨던 그 값을 꺼내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뷰 템플릿 엔진에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메시지라는 이름을 꺼내 쓴다면 꺼내져서 저 값이 딱 바인딩이 되고 그 완성된 HTML이 내려지는 겁니다. 지금 JSP도 똑같아요. 서버 사이드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다 쓴다고 뭔가 화면단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고 클라이언트는 뷰 템플릿 엔진 쓰는 순간부터는 서버에서 완성된 HTML을 내려받는 거예요. 근데 프론트 엔진은 좀 다르죠. 프론트는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준 정적인 파일로부터 동적으로 갖고 와서 막 이너 HTML로 바꿔주고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뭐 모델 객체에다가 화면에 넘길 데이터 주입하는데 주로 뭐 DB 목록 조회하시면 리스트 객체를 넣어요. 여기다가 무슨 리스트 이름 달고 여기다가 리스트 객체 담아줍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뭐 예를 들어 사용자 목록이라는 화면이고 그러면 DB에서 get users 그 메소드를 서비스로 호출해 갖고 와서 어떤 이름으로 담아주면 돼요. 그냥. 왼쪽에 이름은 내가 정의하면 되니까. 유저 리스트겠죠, 뭐 대부분. 유저 리스트 담아주고 그 반환된 DTO로 리스트 객체로 이렇게 선언된 거 딱 담아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안 되시면 똑같죠? 어떻게 하면 돼요? private, final 우리가 DTO 중에 유저 DTO 그죠? 이거 말고 서비스로 쳐야 되죠. 디스클로저 따라는 안 치셔도 돼요. 서비스고 디스클로저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빨간 줄 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뱅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 정도면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주입됐죠 그러면? 빨간 줄 없어졌죠? 이제는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service.get users get users면 어떻게 돼요? 이 뒤로 안 가도 DB DAO 조회할 거고 DB에서 전체 목록 갖고 올 건데 갖고 와서 객체 보니까 리스트 형태로 유저 DT로 갖고 오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유저 리스트 이렇게 하면 돼요. 편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더 쓸까요? model.add attribute 해가지고 유저 리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뷰 템플릿에 가서 포이치문 돌면서 꺼내서 쓰면 돼요. 유저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럼 똑같죠? ASL로. 이겁니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예제 만든 건데 실제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중에 뭐 DB조에서 실패하면 이제 흐름이 끊기면서 익셉션 나겠죠. 잘 통과되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뷰 템플릿 엔진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쫙 되고 그게 리스폰스로 쫙 내려지는 겁니다. 화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하는 화면의 구성이죠. 이렇게 짜서 거기서 다 돌려버리면 폼은 다 돌려버리면 우리 아까 다트 같은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에이작스로 뭐 호출 안 하고 한 번에 목록까지 작성된 게 내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화면 먼저 그려주고 에이작스로 호출하면 뭐가 장점이냐면 전체 데이터를 패치하는 동안 기다려야 돼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만약에 쿼리가 3초 걸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에이작스 방식은 화면 먼저 떨어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에이작스로 가서 로딩 바 나오면서 3초 후에 딱 목록이 나오는 거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호출하면 3초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초 후에 뿅 완성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유저에 친화적이겠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뭐가 꼭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못 기다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흐릿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로딩바 대신에 요즘. 뭔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그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은 탁 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지막에 탁 나와요. 이렇게. 그게 또 로딩바 대신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좀 이런 리액티브한 페이지에 가시면은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 흐름을 쫓아볼게요. 페이지스의 메인 페이지니까 아까 생략된 거 쫓아볼게요. 템플릿에서 페이지스의 메인 페이지 .html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메시지는 해서 제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기도 했죠. 예상되는 화면은 이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 타이틀은 귀찮아서 그냥 하드코딩 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지만 종목 정보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대로 컴파일을 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준비가 되신 분이 있다면 찍고 떴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호출해 보면 아까 제가 담았던 밸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사실. 나머지는 이런 것들의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 그죠?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하나 드릴 테니까. 저걸 못 따랐냐? 저걸 보고 세팅하시면 돼요. 그 콘솔 창이 깨질 거예요. 로고 파일이 아니고. 예. 이런 템플릿 엔진을 쓸 때는 우리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사이트를 만들 거냐, 아니면 리액트나 뷰처럼 프론트엔드랑 이렇게 나눠서 할 거냐, 이거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장단이 있어요, 장단. 인스타를 만들 거예요. 그럼 굳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필요 없어요. 스크롤 해오는 대로 그 피드를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SPA 방식,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런 애들은 편집기 같은 거. 편집기는 뭐 위에 툴 있고 안 바뀌잖아요. 그런 거는 프론트엔드 기술을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얘 바꾸면은 요쪽 타이틀 같이 바뀌게 딱 이렇게 서로 연관돼 있고. 근데 이거를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하려면은 if success면은 쟤 바꾸고 얘 바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서로 이렇게 바인딩 해 놓은 게 이 뷰나 리액트 이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편집기를 새로 만들기를 하고 골라가지고 어떤 화면까지 갖다 붙여요. 한 번에 갈 수 있는 URL이 없어요. 왜냐면 SPA는 그 상태를 자꾸 바꿔주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저쪽에다 왜 URL을 하나 탁 빼줘야 돼. 여기 가면 상세 검색에 뭐가 탁 나와야 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CSR 방식은 좀 어려우고, 주소가 한 방에 딱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가져가는 게 좋죠. 근데 약간 하이브리드로, 그러니까 데이터만 패치해 오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한 번을 짜놓으면 걔를 또 못 쓰니까, 뒤에. 그러면 뒤에서 다 템플릿 엔진을 써버리면 저기서 또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걔는 제이슨으로만 갖고 와서 그냥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쿼리 스트링으로 받으면 되니까. 페이지 1에 뭐 페이지 전체 개수는 몇 이렇게 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다르지 않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JSP 방식이나 타일즈랑 결합해 쓰는 거랑 다르지 않은데 HTML이고 JSP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스파게티 소스가 없다. 이게 제 장점이죠. 분명히 그 JSP에 다 때려 박아놓은 소스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태프 만드시는 쪽은 프론트엔드랑 나눠지는 거니까 레스트만 잘 짜면 돼요. 그죠? 거기는 앞에서 제공해주는 디자이너 툴로 만들어서 빌드 딱 하면은 HTML이랑 JS 쫙 나와요. 그것만 그 웹서버에 디플로이해서 쓰면 되고, 아니면 여기 스태틱에다 딱 놓으면 돼요. 로컬에서. 그러면은 런 하면은 바로 뜰 거예요. 그거는 디플로이 한 거니까 뭐 굳이 체크인 하지 말고 빌드해서 거기에 딱 복사되게끔만 뭐 자동화해 놓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귀찮지만 하나의 폴더에 디플로이가 되면 복사해 와서 스태틱에다 딱 복사해서 붙여놓고 뒤에서 딱 런하면은 바로 프론트엔드 빌드 끝난 거 볼 수 있는 거죠. 별도로 막 웹서버 안 띄워도. 그 정도 그림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유사한 게 이제 M카인드 소스를 좀 분석해 보시면 이 구조가 조금만 보일 겁니다. 타일즈가 쓰이긴 했지만 타임리프가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부트만. 그게 아마 5점대 썼을려나? 4점대? 아니면 5점대? 그 정도. 지금은 6점대입니다. 그 뒤로 갈수록 더 간편해지긴 해요.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아주니까. 그래서 스프링 유틸 뭐 이런 데도 그 호출해 보시면은 뭐 우리 다운로드, 업로드 이런 거 되게 간편하게 짤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면은 AI에 물어보는 거야. 나 파일 업로드 소스 하나 짜줘. 탁 뭐야. 그러면은 뭐 릭을 고려한 우리 맨날 OOM 나잖아요. 막 너무 큰 거. 그런 것도 다 고려된 게 스프링 유틸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상담 기록 업로드 다운로드 API. 거기 보시면은 몇 줄 안 돼요. 그런 거 주저리 엄청 많잖아요, 우리. 기억해 보시면, 그죠? 파일 인풋 스트림 열고, 뭐 열고, 그게 아니고, 그냥 유틸 하나 딱 호출하면 됩니다. 그럼 밸리데이션 쪽에 사이트도 있어요? 파일도? 들어있는 거 있어요. 네. 외부 API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그래서 밸리드도 약간 그런 거로 이제 실전에 들어간 거는 좀 이제 체험해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비 소스 만들려면 이런 기술 기반으로 넘겨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화면 몇 개 구성해보고 뭐 이제 당번 점검의 메뉴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스타트는 했으니까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기 로컬에 소스 받아가지고 뭐 더 해볼 거 있으면 해보고 나중에 프레임워크 UI 거 결정되면 그거 갖다 놓고 빌드 해가지고 또 연동해보고 간단해요. 걔는 오히려 이게 백엔드만 짜면 돼요. 레스트만 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교육 들어와서 앞에 거는 솔루션이니까 그 팀 이제 한 명 붙여가지고 좀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백엔드니까 들어오는 개발자들이 짜기가 쉽죠. 부트는 대부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면접 볼 때 REST API 짜봤냐 끝. 그러면 앞에는 교육받아서 하면 되고 뒤에는 REST API니까 우리도 이해할 수 있고 그들도 이해할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에 수요가 없으면 바로 그런 거를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여기 SSE라고 막 들어왔던 이런 애들이 이제 알림 팝업 만들어 본 거예요. 서버 사이드 센트 SSE 이벤트 같은 걸로 땅 보내면은 여기 아이디 던지면 그 사람한테 알림 팝업 뿅 뜨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HTML 파일로 기술. 뭐 이런 거 이제 좀 이제 막 몇 주 강의가 아니라 이제 뭐 한 주짜리 미리 예고하고 웹소켓으로 짜는 거 하나, SSE로 하나 짜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더 낫냐 뭐 그런 거 논의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제 잡아서 하나씩 해볼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아직 뭔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기술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파트별로 좀 연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림 팝업은 아마도 이 SSE 기술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설치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제가 넣어놨구나. SSE 샌드 해가지고 되려나? 뭐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거 하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은 지금 200에 닭이 아니고 여기 이벤트 스트림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알림 팝업 서버에서 보내면 한 줄 뜹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 다 베니트 직원이니까 AI 우리 코봇 그거 F12로 보시면은 요렇게 데이터 뒤에서 싸줘요. 이렇게. 그게 SSE 방식으로 뒤에서 싸주면 화면에 그냥 드로잉 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대화하듯이 나오잖아요, 우리. 뒤에서 받은 거를 그대로 뚜두두둑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미 다 갖고 오긴 해보네요. 그렇죠. 오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분절해서 통신하는 거죠, 분절해서. 문장별로 몇 자씩 이렇게. 얘는 웹소켓하고 웹소켓은 양방향, 얘는 단방향. 굳이 양방일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클라이언트에서 절로 보낼 일이 거의 없어요. 뭐 공시 들어오면 뒤에서 이 팀한테 6명한테만 딱 받으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막 폴링 하잖아요, 계속.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들어오면 이렇게 SSE 연결 하나 딱 해주고 이거 HTML 표준이니까 다 잡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만 규격만 설정하면 돼. 그럼 들어오는 거는 뭘로 메시지만 큐 방식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아니 연결하면 자바스크립트에 연결하도록 해놨어요. 아, 그래서 URL도 보시면 그냥 HTTP 이렇게 subscribe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80443 포트로 그냥 그대로 통신하면 되기 때문에 시큐어드 할 거면 HTTPS로 가면 돼요. 그냥 원래 있는 기술로 그냥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부분이 제가 만들어진 그 전문이에요, 전문. 받은 전문. 시간은 자연스럽게 그냥 시키는 거고. 이 타입에다가 그냥 노티 할 거냐, 말림 팝업, 알람 할 거냐, 뭐 몇 가지 정의해서 쓰면 돼요.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아요. 뭐 별거 없어요, 이거 소스. 그럼 이거 프론트 소스는 여기 스테이트에다가 요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연결하는 거. 이거 그냥 원래 다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엔진에 다 들어있어요. 브라우저에. 예. 이벤트 연결될 때, 에러 났을 때 메시지 수신하면 이렇게. 제가 지금 거기다가 inner HTML로 그냥 요 객체 갖고 와가지고 div 객체 만들어서 그냥 넣은 거예요. 요렇게. 이런 거를 이제 좀 해보면은 이런 거 이제 우리 지금 탑.jsp 같은 거 스태프에 그 안 바뀌는 페이지나 이런 데 하나 딱 놓고 들어올 때마다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동접이 몇인지도 알 수 있어요. 뒤에 어드민 페이지 같은 거 딱 놓고 그러면 뿅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좀 날아가는 거예요.